여러분은 날씨와 기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날씨는 맑다, 흐리다, 비 온다 등 하루하루의 기상현상이라고 본다면 기후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뜻한다고 해요. 즉, 기후는 오랜 기간 축적된 날씨의 빅데이터인 거죠. 자, 끓는 듯 땅을 달구던 더위가 한순간 바람에 사라지고 이젠 춥다 싶을 만큼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하룻밤 만에 휙휙 변하는 날씨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올여름은 유난히 빨리 시작된 것 같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를 맞는 나무를 바라보며 잘 버텨줘, 잘 버텨야 해를 생각했던 여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기후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던 한반도는 이제 긴 여름과 경계가 모호한 봄, 가을, 그리고 혹독한 겨울로 나눠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식물, 동물도 많이 힘들게 하죠. 이러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런 이상한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래, 환경오염 때문이래 하며 막연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남들도 다 더운데 나도 같이 견디면 되지. 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지구가 왜 뜨거워졌을까? 막연히 보다 보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변화와 우리의 할 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DJ 소정, 안유입니다. 2022년 8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장하는 꿈의 라디오, 당신의 소소한 꿈을 지지합니다. 오늘도 원더풀 이브닝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김동률, 여름의 끝자락. 더운 여름의 끝자락 매미 들은 울어들고 느릿느릿 읽던 책 한 권 빼고서 스르르 잠든다. 내가 찾아간 그곳은 꿈에서만 볼 수 있는 아침이면 까마득히 다 잊혀질 아득히 먼 그곳. 가물가물 일렁이는 누구일까 애타게 떠올려 봐도 무엇을 찾고 있는지 코끝이 시리다. 홀로 걷고 있는 이 길 어제처럼 선명한데
흩어진 낯익은 노래 그 순간 눈은 떠지고 바람만 흐른다. 소정 DJ,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구의 온도요? 네, 들어보셨나요? 지구의 온도? 아니요. 네, 현재 지구의 온도는 약 15도라고 합니다. 네. 100년 전인 20세기 지구의 온도는 14도였다고 해요. 네. 그새 1도가 올랐네요. 100년 만에 1도가 올랐죠?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알아보면요. 네. 5,500만 년 전 지구의 온도가 5도에서 6도가량 오르는 기상 대이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걸렸던 시간은 2만 년이라고 해요. 근데 네. 저희는 100년 그러니까, 만에 네. 그래서 즉 1도 오르는데 6도 오르는데 2만 년 걸렸고 1도 오르는 데는 4,000년 정도가 걸렸던 거죠.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이 1도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냐면요. 네네. 물리학자들이 또 계산을 해봤대요. 네. 200년간 매 초 원자폭탄이 4개씩 터지면 올릴 수 있는 초마다? 에너지라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오, 대단하네요. 네네. 그런데 20세기 초까지 14도를 유지하던 그 지구 온도가 100년 만에 15도로 뛰었다는 거죠. 네, 4,000년 만에 1도씩 오르던 거를 100년 만에 우리가 달성한 거죠. 네, 정말 예, 마음이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그 난리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온도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1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건강할 때 사람의 체온은 몇 도일까요? 요즘 워낙 체온을 자주 재다 그쵸? 보니까 36.5도? 네, 중요한 온도죠. 36.5도. 네네. 그러면 병원에서 열이 난다,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온도는 몇 도던가요? 성인 같은 경우 한 37.5도 넘어가면 네, 38도 정도부터 고열로 병원에서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40도가 넘기 시작하면 생명이 위독하죠. 맞아요. 네, 지구도 우리와 같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요. 고산 우림지대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며 희귀 동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생물 다양성 위기가 심화된다고 해요. 네. 뭐 여기까지는 심하긴 하네. 하지만 괜찮아. 나랑은 큰 상관없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죠. 네네. 네, 2도가 오르면요. 산호초나 호주 열대우림 같은 생태계들이 회복 불능에 빠지고 석회질 성분의 해양 생물들은 멸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회복 불능이라는 거죠. 네, 다시 온도가 내려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기부터 저희가 말하는 고열로 진입을 한 거죠. 네,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3도 오르면 빈민층 인구는 극한 기아를 겪게 되며 사바나지대 사박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4도 오르면 해안 인접도시가 수몰되고요. 남북의 빙붕이 다 녹고 세계 전역의 해안이 침수되고 시베리아 동쪽층 밑에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기온 상승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해요. 걷잡을 수 없는 단계죠. 자, 북극의 얼음이 하루에도 반씩 녹아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뭉청뭉청. 네, 영상으로 봤더니 정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섬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섬이 없어진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막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으스스하죠? 네. 네. 그래서 전 세계는 2015년 그 유명한 파리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약 14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 총회는 이 목표치를 1.5도로 더 낮췄어요. 왜냐하면 2도를 올리게 되면 거의 살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년 동안 경험한 적이 없는 2도 인상의 온도 상승이 나타날 때 지구 생태계가 맞을 파국의 가능성을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인류의 생존을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는 때고요. 네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인류에게 남은 기회가 있을까요? 좀 깝깝하죠?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pe around.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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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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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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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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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아 왠지 너 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감당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아픈 시련들마저도 난 잡은 손 놓지 않을게. Watch me while I work it. Beat drop. Novice.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곁을 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혀볼 수 없게 돼. 언제부턴가 불어내져가는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We want it. Come on, show me the way. For some more. Yeah, yeah. Playground 방금 만들어낸 환각 quest. 에스파 아이돌 분리시켜 먹혀 원해. 그래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난 미술이 아이들을 불러봐. 에스파의 next level 포스를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We against the feeling what's the name. Bring round bar.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겐 fire. Too hot, too hot.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story.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달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예수 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네, 노래가 좀 사이버틱하죠? 네, 노래 제목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는 1도가 올라간 15도에 살고 있고요. 이 정도의 추세라면
2100년에 지구 표면 온도가 17도가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2도가 오르는 거네요. 네. 지금처럼 살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네. 사람도 지구도 3도가 오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제이지 벨러드라는 소설가가 1962년에 쓴 물에 잠긴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되게 예언적인데요. 네네. 지구 가열이나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앙 같은 미래를 예고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처럼요. 네. 제이지 벨러드가 소설에서 언급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의 지구 온도가 17도라고 합니다. 그때 지구는 덥고 습해서 아주 답답한 온실 같다는 묘사를 했고요. 동식물의 대부분이 자취를 감춘다는 소설의 설정이 지금의 과학으로 입혀봤을 때 전혀 뜬금없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은 아주 기나긴 빙하기를 거치면서 추위에 적응해온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지난 500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6도를 또 넘어선 적도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17도 이상의 더운 지구를 견딜 수 있는 동식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네네. 그럼 대체 누가 지구 온도를 이렇게 올린 걸까요? 난가요? 범인이 누굴까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실가스가 그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네. 수증기, 메탄가스,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태양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해서 지구의 내부 온도가 오른다는 겁니다. 네네. 수정 BJ, 네. 메탄가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네네.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자동차? 자동차는 이제 화석연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인가요? 배출에 되게 그렇고요. 네네. 메탄가스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화장실만 하면 그 냄새, 네네. 그 암모니아. 그게 이제 네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혹시 웃기게도 네, 소? 네 맞아요. 소의 방귀에서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되게 웃기죠. 네. 그래서 UN 식량 농업 기구는 2006년 기후 변화의 최대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축산업을 지목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그 원인이 소나 돼지의 방귀나 트림,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때문으로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강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소나 돼지를 안 키울 수는 없잖아요. 방구를 끼지 마. 그렇죠. 방구를 끼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료 성분을 바꾸거나 특정 네네. 물질을 첨가해서 가축이 방출하는 그 가스의 메탄가스를 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한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우리도 알다시피 화석연료의 연소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이제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아예 그 자체를 좀 금지한다던가 하는 화석연료 줄이기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쯤에서 또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인터스텔라의 OST 중 OST 중에 유명한 퍼스트 스텝을 들어보겠는데요. 여담으로 이 곡을 작곡한 한스 짐머는 이 노래를 영화 내용도 모른 채로 하루 만에 썼다고 해요. 하루 만에요? 알려진 바로는 5분 만에 썼다고 하는데 와, 5분 만에요? 네, 참 천재들이랑 참 부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소정 DJ. 네.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네. 너무 거창하잖아요. 네. 그런데 온난화는 우리 일상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라도 하나 같이 실천해서 손을 거두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유지지 요즘 네네.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 탄소 발자국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기체 총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온실기체 총량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연료, 전기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탄소 발자국은 어디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지 추적을 해보고 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긴 개념이라고 해요. 표시 단위가 킬로그램인데요. 이 킬로그램은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의 수와 같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1kg이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길까요? 예를 들어보면 종이컵의 무게는 이제 5g에 불과하지만 이 한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탄소의 발자국은 그 2배가 넘는 11g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종이컵의 개수가 약 한 120억 개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탄소 발자국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3만 2천 톤이 됩니다. 13만 2천 그루를 심어야 되는 걸. 이거를 약간 이산화탄소에 흡수하기 위해서 심어야 하는 나무 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4만 7,02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종이컵을 몇 개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렇죠. 1년에 한 그루의 나무를 꼭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컵만으로도 엄청난 탄소 발자국이 남겨지는데요. 네네. 일상 속에는 얼마나 더 많은 탄소 발자국들이 있을까요? 자동차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전기물품들에서 탄소 발자국이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안유 DJ, 너튜브를 보면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그리고 막 사람별 그램을 하면 탄소 발자국이 생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들어는 봤는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죠. 참 이상하죠. 내가 무슨 뭐 영화 그거 있잖아요. 내 땡땡을 내 네네. 풀땡땡을 보면 뭐 발생한다. 이거는 들어는 봤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 같죠. 나는 그냥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핸드폰 충전을 하거나 할 때는 탄소 발자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충전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오늘도 이제 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으로 우리 지구가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탄소 발자국이 생기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탄소 발자국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구로 뉴스를 검색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영화 감상, 이메일 등을 보낼 때 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쵸.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수많은 네트워크들은 요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서 접속이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도 저도 이제 다른 많은 분들도 지금 핸드폰이나 네트워크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쉬지 않고 계속 가동이 되어서 이 뜨거워진 데이터 센터를 식혀줘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때 엄청난 전력이 소비가 되고 그 소비된 전력만큼 온실가스도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디지털 탄소 배출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동영상 시청을 한 10분가량 했을 때 약 1g의 탄소가 배출이 되고 인터넷은 한 건당 1.2g, 이메일 한 통엔 4g, 그리고 우리가 전화통화를 1분 했을 시 3.6g,
데이터를 1MB 사용했을 시 11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우리 곳곳에는 많은 탄소 발자국들이 남겨지는데요. 우리의 실천으로 조금이라도 양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진 지구를 위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네.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게 제일 좋겠죠? 아, 네. 네. 참 쉽고도 어렵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사용 시간은 좀 줄이고 화면은 절전 모드로 밝기 조절을 조금 낮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눈 건강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전기 절약도 좀 되고요. 네. 일단 전기를 절약하면 네, 이제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실 때 보통 그냥 다운받기보다 그냥 스트리밍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스트리밍보다는 직접 파일을 내려받아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 연결 시 이제 북마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계속 검색하지 않고 아예 맞아요. 찾아놓고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인터넷은 한 건당 1.2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북마크를 적극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메일은 아까 건당 4g의 탄소 배출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래된 메일이나 불필요한 메일을 정리하고 스팸 메일을 또 차단하는 것도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실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메일에 엄청나게 많은 메일이 쌓여 있는데, 네, 줄이면 되겠네요. 네. 저도요. 네네. 한 만 통 있나 네, 봐요. 맞아요. 만 단위로 있죠, 만 단위로. 그거를 계산을 하면 네. 당장 지워야 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 속에서 낭비를 하며 지구를 아프게 했던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우리가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꾸면, 그리고 우리 지구를 위해 조금만 불편해져서 아끼고 신경 써서 우리 지구를 토닥토닥 해주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네. 담손의 공방의 예쁜 하루. 예쁜 하루. 어딨나요? 날 보고 꽃이랑 얘기하네.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며 조그만 새들도 카페 고양이도 오늘을 응원하네. 하나 둘 셋 넷. 거리에 심어진 파란 나무들이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네. 바람이 시킨 건지 나무의 마음인지 그건 알 수가 없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고 무풍차 커튼을 닫아버려도 작은 틈새로 수줍은 인사하네. 예쁜 하루 되세요. 거리에 심어진 파란 나무들이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네. 바람이 시킨 건지 나무의 마음인지 그건 알 수가 없네. 상처를 받았다는 것 그것도 내 몫인 거야.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그날 하루가 예쁘게 보일 거야. 꽃들이 날 보고 꽃이랑 얘기하네.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며 조그만 새들도 카페의 고양이도 오늘을 응원하네.
예쁘게 보일 거야. 거리에 심어진 파란 나무들이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네. 바람이 시킨 건지 나무의 마음인지 그건 알 수가 없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고 못 본 척 커튼을 닫아버려도 작은 틈새로 수줍은 인사하네. 탄소 발자국, 네,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탄소 에너지로 거의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가 그걸 한순간에 포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저는 얼마 전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유튜브를 봤는데요. 네네. 탄소 발자국을 발생시켰죠. 네. 최재천 교수님은 네. 생태 감수성이 높은 소비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처한 상황의 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 정말 별거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라도 잘해야 조금이라도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네.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장보기를 할 때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것만 사려고 언젠가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너무 예전에는 뭐 1+1이다, 이거 세일이다 이러면 막 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쓰지도 않고 짐이 되고 그게 네. 또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네, 돈도 아깝고, 네, 오히려 약간 비싸게 사서 다 먹고 다 소비하는 게 오히려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려고 하고요. 썩지 네. 않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보라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남들도 다 하는 거겠지만 일회용품을 좀 사용 안 하려고 노력 네네. 중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배달 음식을 시키다 보니 일회용기가 정말 많이 한 번 쌓여가죠. 시키고 나면 제가 평상시에 쓰는 거 뭐 거의 한 달치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해요. 저희 젓가락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젓가락 어디다 놨을까요? 네. 네. 그래서 종이컵 대신 이제 또 텀블러도 좀 사용하려고 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계속해서 그 전기포트를 켜는 게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번에 싹 끓여놓고 그걸 보온 물병에 넣어놓고 그거로 이제 커피를 마시거든요. 괜찮더라고. 편하고. 네네. 네, 그런 거를 그냥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티슈 대신 행주나 손수건 쓰기, 분리배출 잘하기 아주 기본인데 되게 하기가 좀 번거롭죠. 네. 그리고 전기 절약하기, 천연 세제 쓰기, 그리고 장 볼 때 시장 바구니 챙기기 등등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의 큰 불편이 모여서 우리에게 큰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 듣고 보니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어떤 곡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 버그? 벅스? 네, 벅스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곡은 우리나라 놀이단이라는 환경단체가 산업 폐기물을 악기로 하여 연주한 핑핑퐁이라는 곡이었었어요. 네, 산업 폐기물로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다니 좀 놀랍다 할 만한 곡이었었고요. 또 남미에는 쓰레기가 떠내려와서 아이들이 쓰레기에 묻혀서 생활하는 섬이 있다고 해요. 어쩌다 한번 다큐멘터리 같은 데 소개된 적은 있었던 것 같지만 저와 너무 먼 곳에 있는 그들이라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요. 그 섬의 이름은 카테우라고요. 네, 그 섬의 한 음악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음악은 생각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딱해서 그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악기를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꾸려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카테고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또 연주곡에는 없어서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했어요. 네, 이것처럼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취미생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구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나를 힐링시켜주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행인데요. 예전에 좋은 여행지가 어디 없을까 검색하던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여행법을 하나 발견을 했었어요. 그 여행법, 바로 착한 여행자의 불편해서 마음 편한 친환경 여행법입니다. 불편해서 마음 편한 여행법. 뭔가 평소와 하던 여행법이랑은 조금 달라서 좀 흥미가 생겼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좀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여행 중에도 친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여행업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78.8%가 친환경 여행 상품일수록 호감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고 2030 세대의 55.8%가 친환경 여행을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맞아요. 친환경을 앞세운 착한 소비가 많이 확산되면서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친환경을 위해 착한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친환경 여행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행에 친환경 행위와 연결하여 여행 중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똑똑하고 착하게 여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플로깅, 제로 웨이스트, 전기차 이용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는데요. 이제 정말 제법 가을의 티를 좀 내고 있잖아요. 이제 곡괭이들, 단풍들이 눈에 아주 선한데요. 자, 그럼 우리들도 착한 여행자가 한번 되어볼까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마음 편한 여행을 좀 함께 떠나볼까요?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행.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불필요한 가전제품 플러그를 먼저 뽑는 거예요. 네. 먼저 우리는 이제 탄소 배출량을 그쵸, 줄여야 그쵸. 되니까 이제 TV나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좀 대기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들의 콘센트를 뽑아두면 일단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탄소 발자국도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조금 많이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요. 대중교통으로의 여행 조금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만약에 출발 전 여행 경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고 헤매는 일만 없어도 약 92,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여행은 좀 흔들리는 운전대를 잡기보다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흔들리는 창가에 기대어 지나가는 풍경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낭만적이죠. 네. 편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운전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기대가지고. 그래서 노래 하나 듣고 싶었지만,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요. 들어볼까요? 정말요? 노래? 네네. 네. 그러면 이 낭만을 이어서 전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이 글을 쓰면서 너무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무작정 몸을 부대어 보며 힘들게 올라탄 기차는 어딘 고하니 춘천해 지난 일이 생각나 차라리 혼자도 좋겠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 그리운 사람 저창 가득 뽀얗게 서린 입김을 닦아내보니 흘러가는 한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술 한 잔 마시고 싶어 저녁 때 돌아오는 내 취한 모습도 좋겠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는 그리운 사람 그리운 모습 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착한 여행법. 우리 이제 세 번째는 불필요한 짐은 삼가해 주세요. 입니다. 필요한 물건만 간단히 실어보는 게 좋겠죠. 최근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가끔 도로에 보면 차에 한가득 짐을 싣고 가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kg 이상의 짐을 싣고 다니면 50km를 달릴 때마다 약 80cc의 기름이 더 쓰인다고 해요. 이걸 1년으로 따지면 약 18리터의 연료를 낭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차들, 자동차의 트렁크를 비우면 과연 얼마의 기름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약 4,100억 원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4,10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저부터 오늘 당장 트렁크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아직 트렁크 짐이 한가득이거든요.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해도 예쁜 습관. 아까 안유 DJ도 말씀하셨죠. 바로 텀블러를 챙기는 거예요.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일회용품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에 담긴 물이나 음료를 사서 마시게 되고,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사용도 아주 쉽잖아요. 그러나 지구를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만 들고 다니고 이제 다회용기라고 하나요? 이제 저희가 씻어 쓸 수 있는 수저나 포크 그런 것만 들고 다녀도 일회용을 줄일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일회용 컵을 최소 하루에 3개를 줄일 수 있다 하면 한 33g의 탄소를 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거리도 마음도 예뻐지는 플로깅입니다. 플로깅 들어보셨나요? 요즘 플로깅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요. 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한 환경보호 운동인데요.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줍다와 조깅을 결합해 줍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줍깅, 단어가 진짜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동시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몸과 마음의 힐링 실천. 여행이 아니더라도 집 앞 산책길, 공원길, 길거리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의 줍깅을 기다리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 아주 더 좋지 않을까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우시나요? 사실 저는 그냥 두고 지나쳐갔던 일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기도 했고, 쓰레기 주워서 집에 가져간 적도 없고, 근데 이제서라도 자연스럽게 양손에 쓰레기 봉지와 집게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길들, 그 깨끗해진 길들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우리 아이들 성취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줍깅을 하고 아주 좋은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습관처럼 심어지게 된다면 우리 조금 더 오래오래 파랗게 예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6번째입니다. 여행지에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필수예요. 배출 단계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한 건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죠? 치킨 상자 속 기름종이, 컵라면 용기류,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 케찹통, 기름통 등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는 재활용품으로 자칫 헷갈리기 쉬울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이 좀 애매하거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환경부에서 개발한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앱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좀 더 확실한 분리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7번째는 두루두루 쓰임이 많은 에코백입니다.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는 건데요. 작게 접어서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장 가방 등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면 그 지역 특산품이나 유명식품 사와야죠. 그럼요. 쇼핑해야죠. 그게 바로 여행의 꽃 아닐까요? 우리 착한 여행자들은
비닐봉투나 종이 쇼핑백 말고 예쁜 에코백이나 시장 가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쇼핑을 했으니까 이제 좀 먹으러 가야죠. 8번째는 맛있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약 522톤이라고 해요. 2019년 기준 가정이 76%, 음식점이 17%, 사업장이 7%의 수준이라고 해요. 여행지에 가면 좀 들뜬 마음으로 이것도 먹어봐야지, 저것도 먹어봐야지.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이제 골고루 이제 주문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조금 먹을 만큼만. 그리고 먹지 않는 반찬은 좀 미리 반납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좀 좋은 센스 아닐까요? 이제 좀 먹었으니까 좀 쉬러 가볼까요? 우리는 숙소에서도 아주 착한 여행자일 수 있는데요. 바로 좀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녁이 좀 꽤 서늘해졌죠. 그래서 크게 냉난방을 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더운 여름철의 경우 에어컨 사용량이 좀 많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냉난방기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단 에어컨 소비 전력은 선풍기의 한 약 30배 정도가 높은데요. 에어컨을 강하게 틀기보다는 에어컨을 약하게 운전하면서 선풍기 등과 함께 가동을 하면 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빠르게 넓은 면적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또 드리자면 에어컨의 풍향과 선풍기의 풍향을 같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 에어컨을 사용할 초기 온도를 낮게 설정을 하고 공기를 좀 차갑게 식힌 뒤 적정 온도를 25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면 약 30%의 절전 효과를 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착한 여행자의 불편하지만 마음 편한 여행법 좀 어떠셨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불편함과 친해지기. 이 착한 여행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 생겨지지 않으셨나요? 이번 가을에는 참 멋지고도 불편한 여행을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한 착함으로 가득 채워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성균의 바다여행. 아주 먼 어느 날 이 햇살이 아름다운 너에게로 떠났던 내 여행을 기억해줘. 아주 먼 바닷가 저 하늘가 어딘가에 너와 나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해줘. 눈부시게 푸르른 너는 내게 바다인 걸. 손 내밀면 하얗게 부서지던 너의 꿈들. 여행을 떠나려 해 아주 깊은 바다 여행. 부드러운 빗물결 몸을 싣고 너에게로. 눈부시게 푸르른 너는 내게 바다인 걸. 손 내밀면 하얗게
내가 널 아주 많이 사랑하는 포근하게 감싸줘 나에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약간의 불편함이 익숙함이 되는 그날까지 뜨거워진 지구를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해요. 이제 즐거운 가을을 맞이하며 저희 이제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안개비 조명으로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의 모습이 이제는 싫어. 스르르르, 현진영 K-Bad Boys. 뽀얀 담배 연기 화려한 차림 속에 거울로 비춰오네. 초라한 나의 모습 변화된 생활 속에 나만의 너는 잊혀져가고 연인들의 열기 속에 흐르는 촛불마저 나를 처량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어.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사랑하고 싶지만 Let's go. 돌아서 버린 너 여기에 머물러 버린 너 여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제 잊고 싶어. 내 곁에 있어둘 수 없나 왜 내 마음 모두 남겨버린 채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루 지나고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돌아서 버린 너 여기에 머물러 버린 너 여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이제